외주 줄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잘 나가는 제약회사들, 이런 제약회사들이 국내 한국에 진출할 때 어떤 순서로 진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 수많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제약회사들은 더 많은 거죠. 수많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할 때 어떤 순서로 진출을 하고 구인 활동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계 제약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가 두 번 옮긴 회사인데요. 첫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에서 세 번째 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에 대해서 면접을 봤을 거잖아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큰 규모가 있는 이름이 알려진 제약회사에도 면접을 많이 봤지만 완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에도 면접을 몇 번 봤었어요. 이 회사들이 국내에는 처음 들어오는 회사들인데 글로벌, 그 외국에서 본사는 상당히 큰 규모, 제약 그 제품의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한국에 진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되게 괜찮은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작게 시작할 때 처음 그 조직에 조인을 해서 회사가 커나가는 동안에 나도 함께 커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큰 회사에 들어가서 큰 회사에서 이제 갖추어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시스템을 셋업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든지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강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면접을 봤었는데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이미 법인을 설립한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3명인가 있었어요. 사장님 계시고 마케팅 헤드 있고 비서분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3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회사가 굴러가는데 필수적인 조직인 HR 부서, 즉 인사부 부서는 홍콩에 있는 본사에서 다 한국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품이 한국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허가 관련 부서, 레귤러터리라고 하는 RA 부서는 외주를 줘가지고 사람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들어왔는데 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약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원래는 회사 안에 있는 허가 부서에서 이 업무들을 막 이제 준비를 합니다. 뭐 FDA 서류도 받아오고 유럽 서류도 받아오고 해서 절차들을 막 서류를 만들어서 한국 식약처에 제출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업무를 보는 부서 자체가 외부 부서인 거예요. 에이전시. 그래서 이 에이전시랑 스페셜 컨트랙을 통해서 약을 몇 개를 한국에 가지고 오자 라는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고, 이 가지고 오면은 이제 건강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요양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서도 없어요. 이 부서도 없고, 이것도 역시 외부의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억을 팔 것 같은 그런 제품들 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직원들은 3명, 한 명은 비서였던 것 같아요. 한 명은 비서, 한 명은 사장님, 한 명은 마케팅.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 헤드분하고 같이 면접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조직이 이런 식으로 한국의 다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엄청 적게 들죠. 커다란 조직이 들어오려고 시작을 하는데 세팅하는 조직에 사람이 3명밖에 없어.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고, 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은 금방 치고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계약되어서 업무 보는 다른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다른 회사니까 그냥 계약일 뿐이고, 뭐 사람 인건비랑 이런 다른 리스크들이 굉장히 적게 들고 빠르다라는 부분이 굉장한 장점이 되겠고요.
굉장히 빠르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실용적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면접 보러 가서 전 직원을 만나고 왔어요. 일단 가니까 비서가 이제 오셨어요 이러면서 절로 가시죠. 김 차장이세요? 절로 가시죠. 안내받아서 인사했죠. 그다음에 마케팅 헤드하고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들을 했고 이 조직에 대해서 이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물어봤죠. 이 회사는 뭐냐? 왜 사람이 없냐? 그리고 여기는 회사 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도대체 어디냐? 이 회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비용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새 그 공용 오피스 같은 거, 위워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위워크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되게 호텔의 한 층에서 이제 그걸 사무실처럼 쓰는 거죠. 호텔의 한 층을. 이 방에 들어가서 마케팅 헤드랑 마케팅 헤드분이랑 면담을 해서 나 이런 사람이고 이 회사는 이런 회사구나, 나 이런 회사 처음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의사결정이 얼마나 빠르냐면 옆방으로 가보래요. 옆방으로 가서 사장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옆방을 똑똑똑 하고 들어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사장님하고도 한 30분, 40분 면접을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뭐 사람을 뽑는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어떤 일적인,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도 땅땅땅 하면 끝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회사 면접을 보러 갔다가 전 직원을 하루에 다 보고 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제약회사가 한국에 진출을 할 때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사부는 홍콩에 두고 혹은 싱가포르에 두고 한국에는 사장만 있고 밑에 실무부는 마케팅이 있고 영업부들도 그 외부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만 모여있는 외인 부대 같은 곳이죠. 그런 영업사원들도 그렇게 외주를 줘서 계약을 맺어서 굴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작고 알찬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이 회사의 코어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주 줄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외주를 줄 수 없고 내가 잘하는 일들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짧고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면접을 봤던 어떤 회사의 경험을 잠깐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른 친구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세요. 기운 내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